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초능특수 임용고시에 초수 합격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합격 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는 학부 생활을 병행을 하면서 살짝 올려서 커플 10으로 초수 합격하였는데요. 특히 올해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티오가 많이 줄어들어서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좀 많았어서 올해는 안 될 해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려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번 기출 시험 문제도 기출 경향이랑 많이 다르게 출제되어서 제가 계속 연습을 해갔던 시간 관리 전략이 다 깨져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차 시험을 치루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근데 저는 이제 1차 발표일에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높은 점수에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최종 합격한 지금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2차 변별력이 강하다는 경기 지역 역시 각박한 TO 상황 속에서는 일단 1차 시험 합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동기생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시험이 더 객관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어서 꼭 최종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합격 수기를 1년 동안 제 계획표를 다시 보면서 진짜 새벽 4시까지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이 합격 수기를 보면서 여러분 부담감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 나도 하고 있다. 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합격 수기 때문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기별로 이 글을 꺼내어서 필요한 부분을 꺼내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법을 점점 찾아 나가서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의 환경과 성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먼저 4학년 이어서 학교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그리고 5월 교생 실습도 간 한 해였고요. 그리고 서진쌤 연간 패키지를 직강으로 계속 수강하였고 또 초과정은 백구팀의 인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위해서 저는 1년 동안 계속 스터디를 진행하였고요. 9월, 10월쯤 이후부터는 스터디할 시간도 부족해서 혼자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생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 놨는데요. 만약에 올해 교생 실습을 가시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총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습 이후에 내가 며칠만 쉬고 언제부터 공부를 딱 시작할 건지 생각을 하고 교생 실습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달력에 공부 시작 날짜를 딱 기록을 해두고 계속 보면서 이때에는 내가 계속 꼭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팁은 인증 스터디, 그러니까 밀린 강의가 실습 이후에 정말 많기 때문에 인증 스터디를 통해서 인강을 밀리지 않고 이제 다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 특성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는 특학 공부할 때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실습 이후에 특학 기본 이론 교재에다가 이제 떠오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학생들 이름도 메모해 가면서 공부해서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생 실습 기간에 지도서를 잡지 보듯이 많이 훑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업 준비를 할 때 지도서를 많이 봐두면 이제 하반기에 강론 공부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2차 수업 시연 준비를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하반기의 내용인데요. 하반기에는 정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슬럼프가 오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써놨지만 극복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냥 초반에 여러분이 힘들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버텨내야 하고, 하반기에 여러분이 힘들다면 난 이 힘든 공부를 1년 더 절대 할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끝까지 그냥 꾸역꾸역 해나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힘든 하반기에 이 수기를 읽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의 경우에는 수액을 맞는 것도 체력적으로 마지막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성향과 극복 및 활용 방안인데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12월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직강으로 들을지 인강으로 들을지도 고민이 되고, 또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야 될지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 되고, 서브노트를 해야 할지 단권화를 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진쌤의 연간 패키지를 직강으로 수강하였고, 그리고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진쌤의 연간 패키지를 들은 이유는요. 네, 저는 일단 여기에서 쓴 것처럼 다른 강사님 강의 전혀 듣지 않고 자료조차 참고하지 않고 파이널 모의고사도 다 서진쌤 것만 풀었는데요. 이 이유는 서진쌤 강의가 중요한 것만 잘 추려주셔서 초수에 활용하기에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단거나 하기에도 교재와 강의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강으로 저는 계속 들었는데요. 인강으로 들으면 여기도 쓴 것처럼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계속 놓친 부분을 돌려 듣느라 강의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직강으로 저는 계속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권화를 한 것은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하면 한 권의 책을 만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단권화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단권화를 하면서 기출 문제도 볼 수 있고, 또 기본 이론 교재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하기에 단권화가 좋았고, 또 지나가면서 기본 이론 교재를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출 임용 시험에서 1.1점 얻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강사 선택 전이라면 나의 장단점을 먼저 파악하고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사님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평가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강의에 의존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단점을 찾으면서 평가를 하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강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강의 집중력이나 공부 의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강사를 믿고 1년 동안 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올 한 해 1년 동안 계속 한 방법인데요. 저는 짝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제 서진쌤 직강 들을 때 초반에 구성해 주셨던 스터디원이 정말 잘 맞아서 법총론, 초과정, 특학, UDL 등등 다 모든 것을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캠스터디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와 다르게 생활 패턴이 되게 일정한 친구라서 저는 좀 들쑥날쑥한 공부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단점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선택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캠스터디 하는 친구도 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친구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저는 한 곳에서 오래 공부하면 계속 질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졸린 아침에는 집 근처에 24시간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집중이 필요한 암기 시간에는 주로 독서실에서 딱 집중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 인강을 들을 때는 딴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스터디 카페나 카페처럼 뻥 뚫린 공간에서 주로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요령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암기펜도 활용하고 깜지도 활용하고 또 청킹도 활용을 했는데요. 주로 법총론을 외울 때 암기펜을 활용했고,
그리고 특수교육학을 공부할 때는 깜지식으로 A4 용지를 반을 접어서 그냥 샤프로 계속 쓰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초과정은 청킹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이나 네이버에 치면 올라오는 청킹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별 공부 방법인데요. 초과정은 백구팀 강의 커리큘럼에 많이 바뀌어서 Q&A 먼저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특수교육학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3월에 기본이론 특수교육학 직강을 수강을 했는데요. 이 시기에는 강의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진쌤이 기본 이론 저의 경우에는 지체장애 수업 때 설명해 주신 모로 반사라는 것을 스터디원 중 아무도 필기를 해놓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1, 3월 때 이렇게 짚었던 모로 반사가 실제 시험 문제에 나와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흘려서 지나갔던 것이 나의 1.1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로 반사 저의 경우처럼 최대한 집중해서 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단권화의 장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때 필기를 열심히 해놓으면은 단권화 한 것을 이제 시험 전날까지 보면서 지나가면서라면 또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단권화도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직강 날에 직강 직전에 먼저 예습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 예습은 기출 강의 때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음 6, 7월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강 중에는 이거 졸릴 때, 점심 먹을 때는 그냥 저의 팁이어서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직강 중에는 주로 저는 파란색 볼펜으로만 필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출 분석 강의 때 기본 이론을 다시 반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 빨강색으로 적으려고 저는 파란색 볼펜으로만 필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직강 직후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금에 직강 갔다 와서는 지하철도 사람이 너무 많았어서 체력적으로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만 하고 그리고 PPT 자료나 강론 자료 이렇게 오려 붙일 수 있는 거를 오려 붙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좀 재미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PPT 자료나 강론 자료를 오려 붙이거나 옮겨 적는 것은 나중에 하반기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그냥 재미삼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직강날 이외에 복습하는 방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기본 이론 교재를 정독한 것인데요. 이때 이제 교재 정독에 대한, 그러니까 회독법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로 노란색, 연두색 형광펜 치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기출 답안을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서진 선생님 강의의 좋은 점이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기출 문제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그 모범 답안이 적힌 기출 문제지에다가 답안을 그대로 따라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식을 암기했는데요. 네, 도식을 암기한 것을 저는 이제 스터디 때 확인하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스터디는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식 암기를 먼저 처음에 한 30분 정도 확인했습니다. 각자 패드에 도식의 그 중요한 키워드 부분을 흰색으로 지워오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지워놓은 부분에 키워드를 자기가 쓰고 이제 각자 서로 패드를 바꿔서 채점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안지라는 완전 암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추가해서 각 장애 영역별로 하나씩만 추가해서 더 외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Q&A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 시간에 Q&A를 했는데 뭐 직강날에 내가 졸아서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제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세 번째로 끝나기 전에 가볍게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멋있는 말로 하면은 네, 구두 인출이지만 저희는 좀 재미있게 가볍게 퀴즈를 내주면서 그날의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초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음, 여기 초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초과정은 저는 버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도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올해에 도덕을 버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진짜 시험 문제에 도덕이 큰 비중으로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버릴 거면 정말 버리지 않은 다른 것을 정말 꼼꼼하게 내가 외울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버리는 것을 뭐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한 과목을 버리면 계속 불안한 성향이 있다면 버리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총론은 어, 네. 법총론은 짝 스터디로 한 해 동안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기상 스터디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법은 서진 카페에 올리는 자료를 활용했고, 총론은 특검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기상 스터디처럼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시간이 되면은 캠을 켜놓고 각자 정해진 시간 동안 각자 외우고 그리고 질문 대답을 했습니다. 따로 외워오기로 하면은 법총론은 특학이나 초과정에 밀리기 쉽고 또 저녁에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져서 이제 스터디를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상 스터디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3, 4월의 내용인데요. 3, 4월에는 특수교육학 공부 방법을 먼저 저는 서진 선생님의 기출분석 직강을 들었는데요. 직강 직전에는 아침 일찍 노량진에 도착을 해서 샤프로 먼저 문제를 꼭 풀어보았습니다. 이거는 꼭 추천드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출 분석 강의를 들을 때에는 이 문제를 한 문제 다 읽어보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를 들을 때 미리 풀어보면 훨씬 더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한번 꼭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직강 중에는 이제 서진 선생님께서 기출 풀이 전에 도식과 기본 이론을 먼저 반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강론 설명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진도에 해당되는 기본 이론 교재를 챙겨가서 빨간색 볼펜으로 필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출 풀이 때에는 이제 기출 문제집에 파란색으로 서진 선생님의 기출 분석법과 접근법을 필기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혼자 연도 기출 공부할 때나 단권화를 할 때 이 필기를 보면서 참고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직강 후에는 기본 이론 책에 없는 기출 해설 자료와 강론 자료를 기본 이론 교재에 오려 붙였습니다. 이제 직접 써서 옮겨 적기도 했는데 이때는 강론 내용을 그냥 계속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옮겨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게 단권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강 이외의 날의 복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그 직강 이외 날의 기출 분석 방법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진 카페에 이러한 고민을 제가 따로 올리기도 했을 정도로 정서 행동과 자폐 장애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은 이때부터 단권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권화에 대한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초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백구팀 커리 변경 전에 대한 내용이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때 주로 밀린 강론 인강을 수강하였고, 그리고 주로 인증 스터디를 통해서 저의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초과정 인강을 서로 들었는지 확인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법총론도 이제 전에 1, 3월과 똑같이 진행하였는데요. 근데 이때 6월에는 스터디는 하지 못하였고 서진쌤의 법총론 인강을 따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초등에 필요한 조항, 필요 없는 조항을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기출문제 경향도 이때 좀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과정도 이때 시작하였는데요. 서진 선생님의 인강을 수강을 이때 하였습니다. 음, 네, 그리고 7, 8월에 특수교육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 이제 못 끝낸 단권화를 계속하였고요. 그리고 짝 스터디로 구두 인출을 저는 7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 2회 정도 짝 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구글 미트로 만나서 인출을 하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각자 다 외우지 못하였거나 지쳐서 미루는 날도 많았는데 교재를 보고 대답을 하더라도 약속한 스터디 시간을 꼭 지켜서 진도가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저는 연도 기출을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제 주 1회 짝스터디 선생님과 토요일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임용 시간에 맞추어서 연도 기출을 풀어보았습니다. 이때 어, 방법은 방법은 먼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약속한 시간까지 각자 분석을 하고 설명해주는 스터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평일 동안 각자 해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부족해서 분석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분석이 너무 꼼꼼해져서 분석만 하는 이런 단점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캠을 켜놓고 분석을 하고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도 기출 교재는 다양하지만 듣고 있는 강사님의 교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초수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제 다른 강사님의 답안을 보게 되면 너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더 공부해온 것이 꼬여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도 기출 또한 서진 선생님의 교재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과정 여기에서는 저는 기출 분석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출 강의를 보통 많이 안 듣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기출 분석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정확한 답을 모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의 어떤 부분을 가져다가 이렇게 좀 쓰면 되는지 파악한 것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1.1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기출 분석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UDL 웹 접근성 등도 이제 이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밴드 스터디를 5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장점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게 뭐 지문자도 서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9월에 학부도 병행하다 보니까 문제 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펜으로 점점 외우게 되었고 짝스터디 선생님과 질문 대답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직 논술도 이 시기에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때 이제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직 논술은 저는 9월, 11월 이때 더 열심히 해서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9월에서 11월 하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저는 서진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참여하였고 그리고 암기도 계속하였고 연도 기출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먼저 서진 선생님의 모의고사 직강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모의고사 때 여러분이 정말 가장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모의고사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수 보는 게 두려워서, 지쳐서, 또 모의고사 날 그냥 일어나기 싫어서 집에 있는 선택을 하지 않고 두렵더라도 끝까지 참여해서 시험을 치르고 현장감을 익힌 것이 저의 합격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직강으로 참여해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모의고사 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권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그 파트를 기본 이론 책에다가 하트 스티커로 붙이거나 뭐 좋아하는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두는 등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인데요. 느낀 점을 항상 그 모의고사 시험지에 표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보다도 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느낀 점을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컨디션 관리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뭐 내가 몇 시쯤 배가 고팠는지, 몇 시쯤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지, 시험 보다가 졸린 시간대는 언제인지,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떤 간식이 나한테 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지 표지에 항상 느낀 점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문제 분석보다도 더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제 또 계속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인출 짝스터디를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정말 하반기에는 학부 병행으로 많이 지치고 스터디 시간조차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기본 이론 교재를 정독하면서 암기했습니다. 네, 암기한 방법을 여기다가 적어 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연도 기출도 11월까지 정말 계속 매일 반복을 했는데요. 서진 선생님의 연도 기출 문제집을 이때 문제편은 다 써서 국특원에서 연도 기출 문제를 또 프린트해서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대신에 거의 매일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교직 논술부터 교육 과정까지 모두 실제 임용 시험에 맞추어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풀었고요. 실제 임용 시간은 쉬는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그때 직전 교시의 문제를 푼 것을 채점을 해보거나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에도 모의고사 때처럼 느낀 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기출 문제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약한 부분이나 더 암기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것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런 거 적어 놓은 것을 나중에 다시 보면서 A4 용지에 반을 접어서 노트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때 이제 이 A4 용지를 시험장 가서 다시 보려고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정이랑 법총론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직 논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부터 교직 논술을 가장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게 모의고사를 처음 1회 때 보고 논술 점수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아서 이때 가장 열심히 한 것 같은데요. 정말 하반기에는 남들은 다 맞추는 이 논술에서 제가 10점이 깎일까 봐 너무 두려워서 울면서 새벽까지 필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부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요. 이때에는 기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서진 선생님 그 논술 문제집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필사도 했습니다. 필사도 해보고 내 답안도 풀어보고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같이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때처럼 느낀 점 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특수교육학 개념 면에서 어떤 걸 틀렸는지, 그리고 또 지문 분석 면에서는 어떤 걸 틀렸는지 이런 거를 메모해서 적어 놓았는데요. 이거를 따로 논술용 종이에다가 한 장에 정리를 해두어서 시험날 이거를 가져가서 꼭 상기를 하려고 따로 메모를 해두었었습니다.
그리고 특과정도 계속 이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했는데 확실히 좀 가성비가 떨어져서 추천해드리지는 않지만 저는 계속 11월까지 계속 특과정의 주요 문장들을 반복해서 읽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권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단권화에 근데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단권화를 하면서 이것도 회독 중에 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본 이론 교재를 계속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론 강의 때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필기를 하였고요. 기출 분석 강의 때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이제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를 추가했는데요. 뭐 직강 가면은 여러 자료들을 주시잖아요. 뭐 PPT 자료나 강론 자료나 아니면 기출 문제집의 해설편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오려 붙이거나 아니면 너무 큰 경우에는 오려 옮겨서 적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연도 스티커와 견출지 붙이기인데요. 먼저 주요 파트를 저는 견출지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게 이게 그 견출지인데요. 이게 앞뒤로 다 어떤 파트인지 보이기 때문에 인출할 때도 되게 편하고 암기할 때 편해서 견출지 붙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연도 스티커는 초등은 핑크색, 유아는 노란색, 중등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정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그 위에 기출연도를 적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이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 그냥 기본 이론 교재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중요한지 그 중요도가 파악이 되고 또 기출 주변의 내용들도 파악이 되고 뭐 안 나온 지 오래된 파트 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기출된 문장을 밑줄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 이론 교재에서 기출에서 답으로 나왔다라는 것은 남색 사인펜으로 밑줄 쳤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나 지문에 문제 용어로 나온 것은 주황색 형광펜으로 밑줄 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기출된 용어와 문장들을 추가로 검정색 볼펜으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인 게 기출에서는 기본 이론 책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들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에는 어떤 용어로 나오고 어떤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사진을 확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독 방법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기출 분석 방법도 정리를 해놓았고요. 그리고 위에는 아래는 이제 계획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저는 상반기에는 주로 주간 계획표에 간단히 적었고요. 그리고 꼭 시간 블록이 같이 있는 계획표를 같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공부할 시간을 그냥 볼펜으로 블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표시해 놓고 내가 실제 공부한 시간은 형광펜으로 과목별로 색을 다르게 해서 공부한 시간을 색칠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하루가 3개 시간으로 나뉘어진 계획표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게 하루가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3개를 어느 정도 좀 많이 색칠이 되면은 제가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공부한 게 되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계획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Q&A에 대한 내용 하기 전에 2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2차에 대해서 1차 발표 전과 후로 나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1차 발표 전에는 면접은 주로 시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면접은 정말 1차처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여러분도 시책을 계속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시책 관련 문제가 안 나와도 경기는 이제 다양한 답안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1차 발표 전에는 시책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수업 시험과 수업 나눔에 대한 것은 정조희 선생님의 무료 강의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수업 시험과 나눔이 뭔지도 모를 때 도움을 많이 얻었고요.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면접은 똑같이 시책을 계속 암기하고 이제 스터디 때 이거를 뱉어내는 연습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험과 수업 나눔에 대한 것은 이제 정조희 쌤의 강의를 계속 듣고, 그리고 정조희 쌤의 교재를 활용해서 스터디를 했는데요. 이 정조희 쌤의 교재가 복기가 되게 잘 되어 있고 또 연습 문제도 다양하게 연습해 보기에 좋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신의 습관을 버리는 것을 빨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동안 과제를 하면서 아니면 교생 실습을 하면서 좀 생겼던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이제 자꾸 조건을 채우거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수업 시연이 아니라 좋은 수업을 하고 좋은 활동들을 하려다 보니 자꾸 조건들은 못 채우는 습관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습관을 빠르게 버리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수업 시연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4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스터디를 계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건강이 1차 발표 끝나고 1차 시험 끝나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며칠 쉬게 되었는데, 그 2차 스터디를 쉬다 보니까 몸에 배웠던 시간 관리 방법이나 뭐 뱉어내는 연습이나 이런 게 다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도 최소한 1개씩이라도 하루에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조희 선생님의 피드백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경기는 상담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정조희 선생님 문제에 상담 시험 문제가 있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성장 소개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다양하게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 문제에서는 학생 수가 꼭 4명으로 나온다고 해서 4명으로만 연습하시지 마시고 다양하게 평가원 문제도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번째로는 현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장에서 선배님으로부터 저는 그림책이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정말 수업 시험 문제로 그림책이 나와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뭐 경기교사 온TV, 상상시스터즈, EBS 컬처, 경기도 교육청 TV 이런 유튜브를 계속 이동할 때 보면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Q&A인데요. 후배님들 이제 만날 때 주로 항상 해주는 질문들 위주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이제 먼저 가장 많이 해주는 질문이 왜 서진 교수님 선택했냐 이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재와 강의가 중요한 것을 잘 추려주십니다. 그래서 초수에 합격하기에 정말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단점이 이렇게 하나를 너무 꼼꼼하게 하려는 단점이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암기로 들어갈 수 있고 빠르게 기출을 많이 풀어볼 수 있는 단거나 하기에 좋은 이 서진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기본이론 강의 때부터 기출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출 경향이 바뀐다고 해도 결국에는 기출 공부가 기본이론 공부고 특학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서진쌤의 강의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진 교수님께서 인고생들에게 정말 진심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직강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따뜻한 말들을 해주시는데 그게 정말 한 번씩 울컥할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합격했어요?" 이렇게 막연한 질문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간절했습니다. 이게 올해 유행한 말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말이 정말 유행했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시기가 와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생각을 하고 정말 뭐 하나 버리지 않고 끄나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는 쓸데없는 것까지 집착하는 제 자신이 싫고, 또 올 한 해 동안 힘든 일이 너무 많았던 것도 너무 자책스럽고 힘들었는데, 이게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했던 게 1점 1점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